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추강영어 156강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문법 공부 또 하셔야 될 그런 시간이죠. 동사를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2형식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당연히 3형식 동사를 저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한번 좀 해볼까요? 자, 바로 3형식 동사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자, 개념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3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거든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어구들 뭐가 있느냐?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안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자, 그 부분만 오늘 중점적으로 좀 다룰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무리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죠. 개념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들이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거든요. 자, 3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형식 동사는 어때요? 네, 가해자 동사입니다. 따라서 뒤쪽에 어때요? 피해자 명사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자, 그 피해자 명사를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 뭐라고 불러요? 꼭 있어야 되니까 목적어라고 부르죠. 이것을 필수적으로 취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를 취하느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주로 을을 붙여서 해석을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예외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고요. 그런 예외가 되는 동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contact, 연락 접촉하다. 연락 접촉이라는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연락 접촉을 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연락 접촉을 하죠. 그런데 번역을 할 때 나 내 친구를 연락 접촉했어. 내 친구를 연락했어. 안 해요. 내 친구와 연락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해와 피해의 개념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근접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을로 번역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생겨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요거는 을로 번역되지 않지만 가해 피해 관계가 있는 3형식 동사니까 따로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꼭 그런 동사는 실수하기 쉬운 동사니까 외워주세요. 자, 이렇게 약속하고요. 자, 당연히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필수 성분이 구성됩니다. 5형식, 5가지 형식 중에요. 누가 제일 많게요? 압도적으로 3형식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3형식 동사, 대부분의 타동사는 3형식이고요. 전체 5가지 중에서도 3형식 동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개념에서 마지막 예문으로 입증하고 정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ise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명사로는 칭찬이고요, 동사로는 칭찬하다가 되겠어요. 자, mayor는 시장님이니까 시장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누구를요? rescue team. rescue도 동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누구누구를 구조하다의 타동사와 구조죠.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팀을 칭찬했다. 끝. 그런데 뭐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왜 칭찬했어요? 자, 그들의 용기, courage 라고 하면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혹여 중학생이라 courage 같은 단어가 조금 여러분께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 중3 정도면 나올걸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는 동사를 3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타동사인데 목적어만 하나 주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완전 타동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누가 오나요? 이건 뭐 길게 얘기해봐야 뭐하겠어요. 명사 혹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와 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어디로? 명사절에만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이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일단 저 명사절을 식별하는 방법은 타동사 다음에 쓰였거나, 그죠? 네.
자, 목적어 절 있죠? 목적어 절을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은 명사절인데, 타동사 다음 자리에 절이 쓰였으면 목적어 절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종류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는 정리하고 암기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과 다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이에요. that과 whether가 있습니다. 타동사 다음 자리에 대시 나왔다. 뭐라고 할 거예요? 뭐뭐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whether는 의미가 조금 다르겠죠? 예, that하고 뭐예요? whether는 선택적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번역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whether 대신에 구어체에서는 if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따라서 if에 대한 생각도 바꾸셔야 돼요. 맨날 라면, 조건, 부사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뭐 하면 뭐 할 거야. 뭐뭐 하는 조건이 뭐니? 라고 하는 걸 자세히 설명하는 부사절로만 쓰이지는 않고요. 타동사의 다음 자리에 쓰이게 되면 얼마든지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f절도 사용된 자리가 명사 자리냐 아니면 자 부사절의 자리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주셔야 돼요. 자, if가 명사절 자리에 쓰이면 어때요? whether와 동의어이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으로 좀 검증을 좀 한번 좀 해볼게요. 문장의 어수는 누가 지배해요? 동사가 지배해요. men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급하다의 뜻이죠. 자, 그래서 Eve가 언급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뭐를 언급하다니까 이 대절은 그냥 A를 언급했다예요. 그리고 그 A 부분만 풀어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누군가요? You, 당신이 might want. 자, may의 과거가 might죠. 자, 그러면 might want는 뭐예요? 원할지도 모른다. 배웠잖아요, 우리. may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이 원할지도 모른다. 뭘요? part-time job. 자, 영어로 part-time job은 아르바이트 그 일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규직 일거리는 full-time job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거리를 네가 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브가 언급했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that이라고 하는 아이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또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wonder. wonder는 어떻죠? 궁금하죠. 따라서 A인지 아닌지의 whether를 목적어 절에 취하는 경우는 앞쪽에 있는 동사가 어때요?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는 don't know, 잘 모르겠어. ask, 물어봐. 뭐뭐인지 아닌지를. 요렇게 앞쪽에 수식받는 동사가 그런 불확정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동사들이 대절 대신에 whether절을 취해요. 이해되셨죠? 혹은 요거는 if로 바꾸셔도 됩니다. 나는 궁금해한다. 뭐를? She'll be at home tonight. 그녀가 오늘 밤에 집에 있을지 아닐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that과 whether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 있다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수업의 이제 핵심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저랑 이제 관계사 공부도 이제 하실 텐데요. 자, 그때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얘기니까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의문사절도 명사절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걸 딱 읽는 순간 뭐부터 생각나죠? 아니, 의문사절이 뭐야? 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따라서 아래쪽에 예문은 볼 것도 없고요. 먼저 의문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일단 팔품사 안에 의문사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실 수 있죠? 네. 우리 여덟품사 배웠잖아요. 거기 의문사는 없어요. 사자가 단어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는 뜻인데 정식 품사는 아닙니다. 자, 그럼 개수는 몇 개예요, 의문사가? 하면 막 손가락, 발가락 막 동원해서 막 누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육하 원칙이 있기 때문에 6개가 있습니다.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의문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hich를 추가하겠습니다. which는 어느 것, 뭐 선택지가 예를 들어 두세 개가 있는데 야 얘네들 중에 어느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의문사는 아니에요. 선택사입니다. 몇 개 중에서 어느 거니까. 하지만 얘가 의문사와 문법적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배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총 몇 개? 7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의문사는 어순상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나온다고요. 근데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의문사는 어디 나오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맨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의문사의 어순은 항상 자신이 이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할 때 문장으로 하잖아요. 그 문장 절 안에서 맨 앞에 위치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국어와 달라요. 너 왜 어저께 공부 안 했니? 너 어저께 왜 공부 안 했어? 이렇게 중간에 나올 수도 있지만 한국어는, 영어는 무조건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절이 나오겠죠? 이거를 우리가 의문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먼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의문사는 정식 품사가 아니니까 의문사 7개도 품사가 있겠네요. 이렇게 3개가 명사고 4개가 부사고 여기에 what과 which는 형용사로도 쓴대요. 오, 그렇구나. 인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증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증명하겠습니다. 자, 위쪽의 내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예문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나는 몰라요. 뭐를요? 그가 원한다 뭐뭐뭐를. 자, 요 땡땡땡은 품사가 뭘까요? wants 이하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에 누가 오죠?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목적어의 위치는 타동사의 다음이지만 얘가 의문사 what으로 바뀌는 순간 어순이 어디로 바뀌어요? 맨 앞으로 간다고요. 자기가 이끄는 절에 맨 앞으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what의 품사는 무엇입니까? 명사. 문장 성분은 무엇입니까? 목적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뭐를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증명됐어요? 따라서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는 품사가 뭔가요? 대명사입니다. 이걸 몰라서 대신 쓴 명사니까. 그래서 who와 what과 which는 누구, 무엇, 어느 것이라고 하는 명사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두 번째, 부사.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자, 뭘 궁금해해요? 그녀가 그것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에요. because of는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치사. 땡땡땡이 명사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 이 전체를 뭘로 놓죠? 이 땡땡땡 명사를 y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요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y로 씁니다. 따라서 y는 뭐죠? because of 플러스 땡땡땡의 전치사 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뭐 때문에 했는지 요거는 지금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구를 옮겨서 한 단어로 표현했으니 당연히 y도 부사겠지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아요. I wonder. 난 궁금해한다. 뭐가? Why she did it. 자, 의문사는요. 이렇게 꼬랑지에 못 나와요. 자기가 이끄는 문장의 맨 앞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why도 자, 저렇게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 이제 이해되세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은요. 명사절이에요. 세 번째, 대절과 whether절 말고 의문사절도 명사절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죠? 특정한 접속사를 쓰지 않아요. 의문사 그 자신이 오고 그 앞에 따로 접속사가 안 온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이제 다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요 네 개는 언제 에, 어디라는 명사 앞에 에,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고 하는 의문 부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의문 형용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너가 좋아하는데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돼요? What color? 대신에 what과 color는 어때요? 한 묶음이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I don't know what color you like. 나는 네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what과 which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다까지 예문을 통해서 검증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 대명사 뒤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이해되세요, 이제? 명사가 하나 없겠죠. 지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 의문 부사 뒤에는요. 아니, 부사가 하나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무슨 문장에 지장이 있어요? 완전 문장.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어때요?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명사가 하나 빠졌겠죠. 이래서 불완전 문장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세 개의 진술이 이제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이해가 돼야 될 거고요. 자, 이런 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답일까요? 이 did 다음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지금. 따라서 여기에 지금 부사를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진 명사가 앞으로 옮겨갔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 what으로 고르셔야 돼요. 나 알고 있어. 뭐를요? 그 사람이 작년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시면 자, 의문사절도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깔끔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예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필의 뜻도 있지만 작은 논문의 뜻도 있어요. 자, 이게 입증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Y 다음에는 완전 문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클래스가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내용들 다 끝났고요. 자, 마무리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로 사용될 수 없는 거, 명사 역할을 못하는 거 누구 있죠? D. 자, 그 다음에 삼형식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빼고 누구 있죠? 보어. 세 번째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의문사 누구예요? 불완전한 문장이려면 명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지 중에 명사는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어떠셨어요? 자, 오늘 배우신 내용들 의문사절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 납득이 잘 되셨죠?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관계사까지 연결돼서 자, 수업이 될 내용이니까요.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이해 정리를 잘 하실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